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건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내 고집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연락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성사된 자리인가요? 글쎄 나도 상당히 좀 확인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개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지금 나오면서 이걸 봤는데 그 병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 보도를 보면 오늘 저녁에 비공개로 윤석열, 홍준표 만찬 회동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독대라기보다는 일부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전언까지 지금 제가 보도로 접했거든요. 이도원 의원님, 생각보다 홍준표 의원이 일찍 마음의 문을 연 겁니까? 굉장히 재밌는 보도죠.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제 거의 그 결별하는 걸로 보이고 이준석 대표가 그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쯤은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 전화를 하면은 아마 전화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연락이 왔다 갔다 하고 윤석열 후보의 아까 얘기로 봐서는 아마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오늘 안 만난다 하더라도 내일은 만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그러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볼까요? 국민의힘 그 6층에 있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총괄 선대본부장 자리를 그 자리에 만약에 홍준표 그 전 대표가 들어간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 이제 영입 논란은 이걸로 완전히 이제 그 정리가 될 겁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홍준표 전 대표 관계도 꽤 괜찮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가능한 단일화 내지는 어떤 협력 논의도 굉장히 또 그 물살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김종인, 이준석과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는데 홍준표와의 협력이 부각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다만 이렇게 윤 후보한테 좋은 거를 홍준표 전 대표가 공짜로 해주지는 않죠. 그렇다면 뭔가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윤 후보는 그런 게 싫어서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도 아직 모신 측면도 있는데 김종인 아니라 홍준표한테는 어떤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한데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도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김종인, 이준석과 윤석열이 대화하는 거 보면은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 홍준표는 적어도 같은 별에서 쓰는 언어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앞선 자막에 나갔는데 두 사람 다 안 만난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다. 홍준표 의원은 법조인 선배를 만나러 간다. 그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김경진 의원님. 제가 남의 당 얘기 좀 한 말씀 언급하고 우리 김경진 의원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 질문 되게 짧은데. 짧아요? 네. 김 의원님 어디서 만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요? 몰라요. 정말로요? 예. 일단 알면 저한테 방송 끝나고라도 공개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위기가 왜 초래했을까? 정치에서의 위기의 초래는 사람 관리입니다. 정당은 인재 충원을 하고 정책 충원을 통해서 사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정당의 기본이고 정치인의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냐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초래한 건데요. 근데 그 위기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또 하나가 사람과의 신뢰예요. 그리고 정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대표와 만났을 때 그런 신뢰와 믿음이 밑바탕에 돼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지금 쭉 봤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땀 한 땀 만들고 사람과의 갈등을 조절하면서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다 보니까 좀 옆에서 볼 때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위기가 오는 거고 결국 홍준표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그냥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너무 안 좋게만 보시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아니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사람이거든. 사람에 대한 인정이고 소중함을 그분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왜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났냐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좀 관리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몇 마디 참모로서 얘기하시죠.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지금 경선 끝나고 수차례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예. 경선 과정부터 포함해서 전화 통화는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씩 정말 긴밀하게 해오셨던 거거든요, 보면. 근데 최근에 이제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대위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인선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은 구체적인 지침은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애매한 말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약간 꼬였던 측면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 고비고비마다 치맥 회동도 했고 이렇게 얘기 듣고 이 이준석 대표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안쓰러울 정도로 예. 이준석, 김종인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내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나 또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한 비판 의견도 일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참 미묘한 시점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하나 해볼게요. 자맹인지 지방행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거리를 두며 오늘은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선대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당 선대위의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시고 오히려 그분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 나머지 총괄 지휘는 그분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구체적인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도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 모욕적인 인식이다. 그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르신다면 계속 가고 아신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 사흘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본인이 선대위 활동 거부하는 이유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부터 홍보비 해먹으려고 한다 이 말을 들었다. 이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지방 다니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저게 가장 정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로서 이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임한다는 게 뭐 그렇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지금 뭐 송영길 그 대표도 무슨 뭐 본부장을 겸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새로운 선거운동, 새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의욕을 갖고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좀 모욕적인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윤 후보가 조치를 해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의 조건이라면 조건, 을 하나 던진 거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 윤 후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지방을 다니느냐 아니면 주말이라도 서울을 올라가느냐 거기에 이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님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방행 저희가 동선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이유가 선대위 활동을 거부하는 이유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작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이걸 박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정치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방향의 고민인데 그 방향을 누가 만드냐예요. 그 주체가. 그러면 당 대표도 있고 핵심 이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윤핵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이 대의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늘 경고를 메시지를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의 큰 갈등이 지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이준석 대표의 지방행을 행보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주도를 찍고 어디로 갈지 저희 한번 내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의도에서 온 손님 박성준 의원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